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자, 여러분, 올해 논술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최고, 그리고 최저 경쟁률 학교 정리를 해드리고, 새로 완화된 기준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제 기준이 대폭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 진짜 대박 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일단 추가 모집 시리즈 제가 완결을 해놨고, 그리고 향후에 입시 전략, 정보, 국어 전략, 진로 정보, 입시 상담 이렇게 업로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구독자님들의 성공이 곧 저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되실 수 있도록 좋은 정보 계속 전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논술은 하나의 기회가 됩니다. 기회. 그런데 이 기회는 사실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양면성을 잘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맹목적으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은 요걸 이제 위험하다고 피하시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도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논술은 누가 지원을 해야 되느냐? 바로 학생부 내신 성적이 부족하고 수시 지원에서 별다른 카드가 없는 친구들이 특히 도전을 하면 좋은 그런 이제 영역이 되겠죠. 근데 이 논술도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사실은 경쟁률이 되게 높게 형성이 되지만 지원자 중 과반수가 최저 충족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2분의 1이 뭡니까? 논술 준비를 제대로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쟁률은요, 나와 있는 데서 거의 4분의 1 토막을 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해볼 만한 게임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논술을 준비하면 좋을 대학 라인업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제 기준이 완화된 대학을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가천대 같은 경우는 과거 적성시험처럼 다시 이제 변화가 돼서 좀 도전해 볼 만하고요. 서강대 같은 경우는 3합 6에서 3합 7로 이제 완화가 됐습니다. 요 정도만 돼도 할 만하거든요. 그리고 건국대 인문과 동국대 인문 같은 경우는 2합 5 정도로 지금 완화가 됐고요. 성신여대 인문하고 연대 미래캠 인문 같은 경우는 2합 6에서 2합 7로 완화가 됐습니다. 그럼 뭐 3등급, 4등급 요렇게만 받으면 되니까 부담이 거의 없는 수준이죠. 홍익대 서울 인문 같은 경우는 3합 7에서 3합 8로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분들이 부담이 없으실 것이고, 성대 같은 경우는 탐구 두 과목을 이제 각각 계산하는 방식으로 완화가 되고, 중앙대 같은 경우도 영어 2등급을 1등급으로 계산을 해주는 식으로 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런 이제 정보들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문계열 중에 영어 제시문 포함 대학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영어 제시문이 포함되는 그런 대학을 부담스러워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역으로 이런 학교들에 좀 이제 역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대학 당첨의 주인공이 좀 되실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미리 대비하시면 지금 한 그래도 몇 개월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역발상으로 준비 잘 하시면 충분히 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기회를 한번 노려보시면 좋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준비를 많이 해왔죠. 문과 중에서 언어 논술과 함께 수리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영어 제시문이 등장하는 대학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언어 논술 외에 다른 게 들어가게 되면은 지원자들이 부담을 많이 느껴요. 부담을 많이 느낀다는 건 뭐 본인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부담을 무릅쓰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서 역발상을 해주시면 기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건국대 인문사회 이전형, 그리고 경희대 사회, 숭실대 경상, 연대 서울캠, 이대 인문 이전형, 중앙대 경영경제, 한양대 상경 쪽에서 수리논술을 함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시면 여러분들 더 좋은 기회 얻으실 수가 있겠고, 이과 중에서 이제 과학논술을 포함하는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이과 친구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기회의 땅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경희대 의학학이나 연대 신촌, 미래캠, 미래캠 의예과, 그리고 아주대 의예과 같은 경우에 과학논술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잘 준비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주의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여러분들이 논술을 준비하시게 되면 사실은 정시에 집중할 시간이 이제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이제 흐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좀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제가 뭐 기회가 많다 어쩐다 말씀을 드렸지만 논술은 사이드 메뉴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네, 사이드 메뉴라고요. 정시가 정식 메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무게중심은 정시 쪽으로 가져가셔야 되고, 구체적인 논술 준비 방법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부담 없는 선에서 논술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다음 영상에서 차차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논술을 쓰실 때 경향성이 비슷한 대학 위주로 준비를 해주시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 수능 전에 이제 논술 보는 대학이 있죠. 그런 학교들은 최대 한두 개 정도 안에서 쓰시면 좋겠다라는 주의사항 말씀드리고, 이거는 제가 계속 잔소리를 할 거니까 일단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논술 경쟁률이 낮았던 대학은 어떤 학교들이 있냐? 자, 평균이 이제 39대 1이었는데 지금 경기대 같은 경우 14대 1이었고, 고려대 세종 같은 경우 13대 1, 서경대는 9.71대 1, 홍익대 세종은 9.18대 1, 당국대 23.78대 1, 부산대 27.01대 1,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지금 낮게 형성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여기서 뭐라고? 네, 여기서 절반 정도가 최저를 충족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봤을 때 경기대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14.98대 1이니까 반토막 내면 7대 1에서 여기 중에서 이제 논술을 제대로 준비를 안 한 애들이 또 절반 정도 있기 때문에 이걸 쪼개면 실질 경쟁률은 3.5대 1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또 보시면 연세대 미래 같은 경우도 여기도 보시면 반을 먼저 나누면 자 11대 1 정도가 나오고, 여기서 반을 더 쪼개면 5.5대 1 정도가 나오죠. 요게 실질 경쟁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실질 경쟁률을 토대로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좀 더 정신건강이 이롭지 않을까,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막 40대 1 이렇게 되면 좀 부담스러워요. 30대 1 넘어가면 부담스러운데,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도 지금 반을 내면 자, 최저를 충족 못하는 애들을 보면 15대 1이고, 여기서 이제 논술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애들이다 하면 7.5대 1이거든요. 요 정도면 할만 하잖아요, 여러분.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시립대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리고 홍익대, 서울이나 숭실대 같은 경우는 성신여대, 요런 또 광운대, 요런 좋은 학교들 같은 경우에 실질 경쟁률이 더 낮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오히려 기회의 땅이 여기에 있다라는 걸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논술을 쓰게 되면 필연적으로 애들 멘탈이 흔들리게 돼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자기가 정시에 갈 수 있는 학교들보다 조금 높여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합격하면 내가 정말 좋을 텐데 약간 행복 회로를 갖다 돌려주게 돼요, 애들이. 그러면서 현재의 공부를 소홀히 하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적인 논술 능력이 좋다고 해서 뭐 이거 논술학원을 열심히 다녀서 합격한다 이거보다는, 일반적으로 제가 보니까 수능국어 등급이 높으면 제시문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글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얼마나 잘 쓰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글을 얼마나 잘 쓰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제시문을 어떻게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출제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정해진 방향으로 딱딱 맞춰서 쓸 수 있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글쓰기 재주는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제시문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능력은 논술 자체의 공부보다도 수능국어로 단련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수능국어 등급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1, 2등급 정도가 되면 논술도 잘 될 확률이 커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수능국어 등급이 높은 상황이어야 합격률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시고, 수능국어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수능국어를 열심히 하는 그 베이스를 깔고 논술학원을 사이드 메뉴로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독해력이 제일 중요하고 제시문을 정확히 분석하고 인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경쟁률이 높았던 대학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경쟁률이 높다고 해도, 자, 지금 경희대 같은 경우 보시면 이걸 반으로 나누면 최저를 충족 못하는 애들을 보면은 대략 30대 1이 되고, 여기서 이제 논술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애들 같은 경우는 15대 1이 돼요. 자,
15대 1 정도면 할만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뭐 가톨릭대나 건국대 서울이나 경희대나 덕성여대나 동국여대나 사실 요런 정도는 할만 하다는 거예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 볼까요? 얘는 50대 1이고 최저 충족 못할 애들이, 그리고 여기서 대비를 제대로 안 하는 애들이 보면 25대 1이니까 요 정도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냥 이제 형식적인 경쟁률이 50대 1, 60대 1 정도면 실질 경쟁률은 4분의 1 토막이 난 15대 1 정도니까 충분히 할만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서강대는 이제 100대 1이고 아주대는 83.35대 1, 울산대 의예는 206대 1이고 중앙대 70대 1, 한양대 서울 107.94대 1입니다. 그런데 역시 정시처럼 논술에서도 퐁당퐁당 법칙이 어느 정도 성립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너무 높으면 애들이 조금 피해갈 수 있겠지만 논술 쪽에서는 그래도 그냥 과감하게 질러버리는 게 좀 대세기 때문에 정시처럼 퐁당퐁당의 폭이 크지는 않다는 점은 유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고 이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후의 영상에서 다시 제가 언급을 드릴 건데, 논술을 쓰시면 무조건 멘탈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성적이 안 나오는데 혹시나 이게 되면 내가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될 수 있겠지라는 그런 희망회로 때문에 현재 상황에 집중하지 않게 되거든요. 사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득보다 실이 더 커지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멘탈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차후에 심리학에 기반한 원인 분석과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거니까 함께 해주시고, 자, 요런 이제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일단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논술로 지원을 결심하시려면 일단 정시로 갈 수 있을 정도의 성적과 등급을 미리 확보해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논술, 굳이 논술로 붙지 않더라도 이 학교 정도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좀 생각이 뒷받침이 되어야 이 논술을 썼을 때도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자기 하는 거에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정시 등급이나 성적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내가 이게 안 나오니까 어떻게든 논술로 비벼봐야겠다 이렇게 들어가면 논술에 목을 매게 돼요. 동의하시죠? 네, 이렇게 되는 건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정시를 정식 메뉴로 생각하시고 논술을 사이드 메뉴로 생각하셔라. 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 수능 전에 논술 실시대학이 있는데 그게 연세대, 서울캠, 성신여대, 서울시립대, 홍익대, 서울캠, 가톨릭대입니다. 자,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수능 전에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은 특히나 주의해서 지원을 하셔야 되고 최대 한두 개 안에서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또 이제 뭐 본인이 생각할 때 그 시점보다 성적을 더 올릴 수 있는 확률이 크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포기를 하셔도 돼요. 이 부분들은 제가 이제 차후의 영상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올해 논술은 기회의 땅입니다. 네, 기회의 땅이고 여러 이제 기준들도 완화가 되고 경쟁률 자체도 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높지 않다. 생각보다 실질 경쟁률은 낮다라는 어떤 네, 좋은 소식을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논술의 목을 매시면 안 된다. 베이스는 정시에 두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치동 빅마우스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